오늘의 나나인을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가을의 끝자락,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란 카펫길을 치고 걸어오는 담당 PD. 와, 이런 이렇게 있었네. 되게 엄청 예쁘다, 왜? 황금빛이 완연하게 물들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미처 계절 지나가는 줄 못 느끼고 산 나머지 뒤늦게 그 정취에 푹 빠졌는데요. 촬영은 뒷전, 풍경이 예뻐 기록을 남기는 담당 PD. 그런데 그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민망. 안녕하세요. 아, 벌써 잘 도착하셨네요. 여기는 주소로 찾아오는 것보다 이거 은행나무 보면 더 정확해요. 선생님이 변종모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잘 찾아왔네요. 선생님은 아니고 그냥 백수입니다. 지금 낙엽 쓸로 나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이렇게 노랗게 돼요. 이 나무에 다 떨어질 때까지. 어쩔 때는 이게 하루에 제일 큰 일이기도 해요. 이 일 끝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작은 시골집을 즐거움으로 채우는 변종모 씨입니다. 떨어진 나뭇잎 양이 하도 많다 보니 겨우 길만 내며 다닌다는 나나임. 피디님, 이게 하나하나가 돈이었으면 좋겠죠. 얼마짜리였으면 좋겠어요. 노란 쪽이니까. 5만 원? 와, 그러면 완전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놀 수 있겠는데. 잠시나마 해보는 행복한 상상. 역시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 스케일이 되게 커요. 즐겁게 일하며 길을 만들어 가는데요. 길 끝에 놓인 집 한 채. 여기가 선생님 댁이네요. 이제. 네, 아주 작습니다. 아담하지만 혼자 살기에 적당한 시골집. 20여 가구 남짓. 작은 시골 마을에 늦깎이 막내 주민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데요. 그의 시골살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골살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는 변종모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집은 저희 누님이 주말 하우스로 사용하던 집인데 제가 다시 샀죠. 어릴 때 외갓댁이 밀양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밀양이 어떤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공간이 텃밭입니다. 이 텃밭에서 제 식재료들이 거의 잘 자라고 있죠. 제법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작물들이 낙엽 사이에서도 잘 자라는 중입니다. 노란 카페트 위에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제 첫 작품입니다. 이거는 배추인데 농약을 치는 방법도 모르고 귀찮아서 그냥 심어놓고 물만 줬더니 완전 구멍이 나서 배춧잎이 테니스채처럼 먹을 게 없어요. 농약을 안 쳐면 먹을 게 없다라는 걸 이 배추를 보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약을 많이 쳐서 저는 많이 먹을 겁니다. 다른 방법도 많을 부자 거예요. 농부입니다. 제가 첫 집이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되게 감동스러워서 무작정이라고 지었는데요. 없을무에 지을 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짓지 않고 성과 없이도 좀 편하게 살자 무작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다 좋았는데 저는 황토색이 전통스러워서 좋기는 한데 제 정서에는 좀 안 맞는다 생각해서 화이트로 그냥 다 칠해버렸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집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체로 들어가는데 중문이 이렇게 옛날식 문으로 되어 있고요. 한옥 느낌은 살리면서도 편리하게 개조된 본체 내부. 답답한 느낌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가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지만 아주 쓸모 있는 공간이에요. 없는 게 없죠. 그래도 옷방 겸 서재도 있고 침실도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미니멀한 공간은 화장실. 작은 욕실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변기에 딱 앉잖아요. 뷰가 정말 엄청 좋아요. 액자예요, 액자. 풍경 보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다 다리에 쥐가 나게 했으랍니다. 너무 오래 앉아 이거는 계시면 안 사실 좋아요. 제 작품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든 거고요. 집 밑에 있는 뜨개질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 2번을 나갔습니다. 요만한 게 컵 받침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공방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리다 보니 싱글 침대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게 됐는데 한 달 내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낸 똑같은 작품이 2개나 더 있답니다. 무작정 커져버렸네요. 사실은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 작가인데요. 지금 쓴 책들이 8권 정도 돼요. 이야. 사진도 제가 이제 여행에서 직접 찍은 것들 있잖아요.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걸 글로 쓰고 오래 간직하고 싶어 찍어둔 사진들을 한데 여권에 만든 책이 8권. 그중 2권은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답니다. 저도 샀던 책인 것 정말 같은데요. 전 세계를 다니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사실 아래채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룸으로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인들이 오면 불을 떼서 여기에서 자죠. 방이 너무 작고 낮아요. 다락방 같은 아늑함이 있어서 저는 또 되게 좋더라고요. 이상으로 저희 나나랜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함이 묻어있는 집안 곳곳 잘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행 작가였던 그는 왜 시골로 내려와 살게 됐을까요? 제가 가장 자주 갔던 게 파키스탄이나 북인도 쪽, 그다음에 저기 이란이나 중동 지역 이런 시골 마을, 외곽 마을로 많이 다녔고 아마 그런 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 쉬게 되면서 밀양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굳이 서울에서 제가 경쟁할 것도 아닌데 내 몸이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광고 회사를 다녔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홀로 자유롭고 싶어 세계를 여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정착한 이곳에서 처음 안락함을 느꼈답니다. 늘 여행을 가면서 가장 불안했던 게 서울에 있을 때 제 집도 아니면서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 불안을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집을 맡겨본 적도 있고 이제는 생애 첫 집이 생겼으니까 마당 딸린 저한테는 가분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기지로 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다니더라도 마음속에 딱 생각하면 이 노란 그 은행나무가 깃발처럼 딱 꽂혀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먼 여행길 떠나게 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아늑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겨 든든하답니다. 주방에서 한창 분주한 나나인. 식사 준비라도 하나 했더니 밀가루 풀을 만드는 중인데요. 그 창호지가 조금 뚫린 부분이 보기 싫어서 겨울 오기 전에 붙이려고요. 그래서 풀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엔 해본 적 없는 일. 인터넷 뒤져가며 배워가고 있답니다. 해보자. 창호지 바르기는 이번이 딱 2번째. 그래도 자세만은 베테랑처럼 호기롭게 풀칠을 해나가는데요. 제가 미대 나와갖고 이거 한답니다. 와, 엄청 고급 인간인데 이거. 이게 좀 까다로워. 혼자 붙일 때 예전에 벽지도 혼자 발랐는데 와 머리로 이렇게 박은 다음에 다리로 이렇게 막 벽지는. 뭐든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하는 시골살이. 아직은 여기저기 울퉁불퉁 엉성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우러져 있는데 괜찮죠? 이거 펴진다니까요. 이렇게 울어 있는데요? 전공자 말이니까 믿어야 할까요? 이건 좀 심하게 우는 건가? 아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서둘러 수습을 하겠다고 나선 나나인. 가져온 건 마당에서 주워둔 은행잎인데요. 여기에 시선이 안 가려면 이런데 몇 개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시선 분산. 미대 오빠 감성 살려 있는 멋 없는 멋 다 끌어다 써볼 요량인데 어째 모양은 이 손잡이를 표현하신 건가요? 미술 시간 꼬마아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동네 바보 같지 않고요, 그냥. 뭐 아무렴 그리고 어떤가요? 더 하셨어요? 어차피 나만 보는 내 집인거려? 제 수준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죠. 계속
이렇게 만져주고 가꿔주고 제 손이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오늘의 할 일 끝. 흘러가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매일 적응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미뤄뒀던 일도 끝냈겠다. 이번엔 진짜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포르투갈 남쪽에 타리파라는 곳에 제가 잠시 머물 때 옆집 할머니가 이게 밥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제가 봤더니 같이 나눠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칼질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리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따신 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자주 하면 뭐든지. 근데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자작할 정도로 두르고 미리 불려두었던 쌀을 물기 빼고 넣어주는데요. 아직까지는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게 몸이 부실해서 사골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 대신 간이 된 사골 국물을 부어준 후 집에 있는 야채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채소들 쌀이 안 보일 정도로 고명으로 잔뜩 올려주면 준비 끝! 이제 밥맛은 주물 냄비의 몫입니다. 아, 궁금한데요. 밥이 익는 사이 간단한 반찬 하나 더 만들러 밭으로 나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 무를 심어 놨었거든요. 이 무를 여기 파묻어 놓으면 좀 오래 간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윗집 할아버지에게 배운 방법대로 보관해두니 정말 신선함이 그대로. 역시 어른 말 듣길 잘했습니다. 눈대중으로 양념을 넣은 후 조물조물 손맛더에 잘 묻혀주면 금세 반찬 하나 뚝딱 완성. 우와. 드디어 기다리던 밥을 확인할 시간. 윤기가 좔좔.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올리브유를 넣는데 어떨까요? 사골에? 햇볕 좋다 오늘. 날씨 좋다. 너무 궁금해요. 간단하면서도 특별한 한상 차림입니다. 피디님 위로 오세요. 같이 식사하세요. 야, 이 좋은 텐마루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든 세상 하나뿐인 음식. 물리지도 않아 자주 해먹는답니다. 궁금해요.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제작진도 한 입 먹어보는데 대단히 손이 많이 가는 요리는 아니었는데 이 하나 자체가 진짜 훌륭하네 진짜. 감사합니다. 전공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서글플 때가 있죠. 굳이 나 혼자 먹자고 이걸 매일 해야 되나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하죠. 식구들 반응은 어때요? 포기한 지 오래됐죠.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한테 누구도 그런 뭐 슬쩍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기가 좋은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 것이다라고 전 믿거든요. 그래서 저의 최선은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최선의 선택이 그를 이곳에 있게 했으니 다행입니다. 여유로운 오후.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면 산책하는 사람이라 답할 정도입니다.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이거 구절초예요, 구절초. 도시에선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 것들도 이곳에 온 뒤 좀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도시는 거의 뭐 가로수 외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같은 길을 지금 거의 9개월째 걷는데도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갑자기 짠 시야가 넓어지죠.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풍경. 이런 곳이 그런데 있어요? 또 너무 알려지진 않았으면 하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여기 약간 약국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머리가 좀 아플 때 이럴 때는 여기에 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곳이고 저를 찾아오는 반가운 사람이 있다면 꼭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산책하고 싶은 그런 코스이기도 해요. 혼자서도 바쁘고 알찼던 하루가 지나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낮에 모아둔 낙엽 한 무더기 챙겨 들고 들어선 곳은 아궁이.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딱 좋답니다. 아, 제발 잘 붙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간이 두근두근해. 아직 잘 못해서. 올봄 이곳에 내려와 처음 맞는 겨울. 부채질 몇 번에 불이 화르륵 피어오르는 걸 보니 일단 시작은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꺼져버렸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제가 하는 걸 보고 애인이랑 불은 자꾸 들쑤시고 이러면 집 나간다고. 연애를 못하니 불도 못 지피는 건가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왜 그러세요? 자, 성찰하며 심기일전. 꼬박 30분 씨름한 끝에 불 피우기 성공. 그래도 오늘은 이만하면 선방입니다. 제 빈 공간 시간들을 메워주는 일기장 같은 거. 여행을 다니며 직접 쓰고 그린 노트인데요. 그 시간들이 그리워질 때면 펼쳐보곤 한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과거와 늘 잔잔하게 이어지는 지금의 조화가 참 좋습니다. 여기 살아보고 나서 내가 이제는 굳이 일부러 멀리 가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웃 어른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과연 이들처럼 잘 늙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과 함께 좀 잘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은 철없고 아직은 어설퍼도 늘 평화로운 시골 생활. 볕 좋고 아늑한 이곳에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시길 바랄게요.